자, 이 나라는 이제 아래 위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의 원로들이나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처하는 한마디로 학생 사회운동가들이 해야 될 이야기예요. 과거 제가 이렇게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할 때는요, 저는 뭐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주사파도 아니고 PD도 아닌 채 독자적으로 했지만은 그때 장기표 선생이나 김건태 선생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과 교육관계도 갖고요, 아주 잘 알았지요. 그렇지만은 마음 한 구석에서 그들이 겪은 고초나 고난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생각을 했고 또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도 있었습니다. 같은 어떤 분야의 사회운동을 한 건 아니더라도요, 찾아가서 존경도 표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태 선생도 생전에 저하고 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차라리 노무현 문빠 뭐 노빠들보다는 그래도 김건태 씨가 좀 나았다. 그분이 차라리 그래도 야권에서 운동권 세대에서 기수가 되지 못했는가. 또 운동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바람에 완전히 고립이 된 장기표 선생 같은 사람이 왜 한국의 운동권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저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 와갖고는요, 이제 아래 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70년대에 운동권 한 사람은 다 태물 널거니로 집에 들어가서 쉬시오. 애나 보시오. 자, 80년대도 80한 3, 4년까지 한 사람들은 전대협 1기, 2기들은 다 노시오. 전대협 3기 기준으로 임종석 이후에 주사파가 본격화된 우리들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노무현 정권 때인 초창기인 23년 전만 해도 14년 전입니다. 이들이 30대 중반 내지 후반 초반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들은 무슨 보좌관, 비서관을 하거나, 물론 임종석 씨처럼 일찌감치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또 단도리로 국회의원 단 사람도 좀 있었지만은 청와대의 행정관급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14년 뒤에 어디서 갑자기 우주선처럼 나타나가 완전 권력 실세가 되어서 청와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옆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이 사람들이 대선 이후에 중책을 맡을 거라고 청와대를 장악할 거라고 국민 앞에 고백을 했더라면 대통령이 쉽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 한국의 좌파 진영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위해를 다 인정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다음에 현 여권에서 대선에 갈 사람 차지는 지난번에 2등을 했던 안희정, 3등을 했던, 근소하게 3등을 했던, 선전을 했던 이재명, 그리고 서울시장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대선을 가지 않겠나 했는데 최근에 좀 이상 기류를 봤어요.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면서 3선을 하면서 대선이 좀 남았으니까 대선을 간다라는 것이 바보가 아니고 정계 은퇴가 아니면 기본인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경남지사로 나가라 이러면서 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뭐 소문들이 들리기도 했어요.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남지사로 나간들, 됐다고 한들 그것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완전히 좌천이죠. 그래가지고 대선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또 경남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핫바지냐? 갈 데 없으니까 이제 밀려가지고 경남지사 하겠다고 하냐?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뭐 당 대표하다가 창원시장 한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 시장 보고 정치 그만둬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번에 그래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경선할 때 삼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을 했고 그 공격한 내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다. 그렇게 한간에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공론화된 사실이고 책도 나왔어요. 삼성공화국이라고. 그 좌파들이 다 써낸 겁니다. 남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그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문재인 후보가 정말 이번 캠프에 또 삼성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입장을 분명히 해라고 당연한 지적을 한 부분이 맞지요. 자, 그런데 공격 세게 한다고 안희정 당시 후보는 문재인 후보 편에 서서 비호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씨가 좀 조직은 없어도 지지를 좀 받으면서 안희정 후보에게 근사하게 접근해 들어갔죠. 그래,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지도 않은, 그래도 상당히 온건해 보인다고 한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문재인 후보를 추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기대까지도 심어주었고, 또 다른 좌파 진영의 후보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해서 중도 우파에서도 이 지지를 보내기도 했던 안희정 후보한테 지금 문파들이 달라들어서 그냥 아주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별 말도 안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말을 한마디 했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이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너무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안 지사가 안희정이 적폐 세력, 온대란 비판 댓글에 지금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해주라. 즉, 현 정부와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라. 이 말을 하니까 또 거기에 빗대어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견 자체를 싫어하는 걸로 보인다. 그런 지지운동으로는 정부를 못 지킨다. 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지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걸로 보이죠.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내가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공론의 장이 무너진다. 아예 처음부터 닥치고 그냥 따라오라 하는 구조로 가겠다면 잘못된 지지운동이다. 이 말이 전해지니까 안 지사 페이스북에 당신 다음 대통령 안 된다. 그럼 저희도 부탁하죠. 연정이니 뭐니 이딴 말 일체 하지 마라. 그런 간장 종지만한 그릇으로 어떻게 정치합니까? 그리고 안 지사의 해당 발언이 실린 온라인 기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달라붙어서 적폐 세력 친일 매국노라고 하거나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 다음 대선 후보로 존재감을 알리는 거다. 수십 건의 이름 비난 댓글이 쭉 달렸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팟캐스트 운영자는 안희정이는 정치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했다는 거예요. 자, 안 지사 측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장훈 충남도 미디어 센터장이 질문 자체가 대통령의 잘하는 점과 아쉬운 점을 말해달라는 거였는데 안 지사는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말했고 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러이러한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한 거다. 그렇겠죠. 이 사람 참 신중한 사람이 되어서 문 대통령 비난하거나 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나름으로 충언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열린 토론,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하자는 취지였다라는 말이에요. 안 지사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충돌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였고 한때는 이렇게 추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계산도 나왔고 또 연정 이야기도 그때 했었지요. 그런데 경선이 한참 중이던 지난 3월에 문 후보 측에서 안 지사를 하도 둘러패니까 안 지사 지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지요. 이럴 때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와 문 후보 진영의 비뚤어진 태도에 대해라는 글을 올려서 문재인 후보 측이 끊임없이 발언을 왜곡하고
교모하게 공격을 했다. 이런 태도는 타인을 얼마나 질겁하게 만들고 정떨어지게 하는가 라고 이 직격탄을 날렸지요. 그러면서 또 당선된 날 밤에는 약간 한잔 한 듯 하면서 문 대통령 밤에 기소 뽀뽀도 했는데 지금도 감정이 남아있다 그런다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운동권에 지금 계보가 족보가 없이 개족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주사파 전대협 후배들의 이 권력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안희정은 전대협 자체 내에서 임종석보다 좀 위에 기에 활동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안희정 스스로가 이 운동권에서, 전대협 주사파 운동권에서 뭐 핵심적인 위치에는 있지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에 있었던 이광재, 안희정, 서가번 등 이런 사람들은 당시 전대협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은 들어가지 못했거나 그보다 조금 위에 연배거나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로 운동권은 다 했죠. 이렇게 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권에서 뭐 전대협 의장이니 뭐니 했던 이 사람들, 그것도 밑에 세대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제는 운동권 족보도 아래 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운동권의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만만찮은 사람들, 전대협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고, 아마 문 대통령이 지금처럼 건재한다면 제가 볼 때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 세 사람은 절대로 현 여권의 다음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고 전대협 주사파 레벨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 만들려고 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노무현 2기라고 보는데, 이제는 노무현 2기가 아니라 문재인 1기이자 전대협 주사파 1기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패거리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경찰까지 정치한다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배임 혐의라고 내걸었는데, 뭐 배임이면 보통 횡령까지 같이 엉켜서 거대한 범죄를 연상하는데 그 내용이 법인카드로 술집에 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산하 회사 사장 인선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한다고 하는데, 실제 뭐 받았는지 아닌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자회사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1년에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건데, 자, 자유총연맹 총재가 한마디로 보수의 기본 틀인데, 자, 정권이 바뀌어서 뭐 일찌감치 그냥 던지고 그만둬야 되는데, 지난 이 박근혜 정부 때나 또 태극기 집회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키자, 정권을 지키자 뭐 이래가지고 집회도 많이 주도하고 미운 틀이 박혀도 단단히 박혔겠지요. 그런데 눈치도 없이 안 나가고 앉아 있으니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임기가 아직 1년 3개월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류의 단체들의 장들은 정권이 바뀌면 눈치가 빠르거나 좀 구리거나 뭐 하자가 조금 있겠다 싶은 사람은 다 그만둡니다. 관료들 출신이나 뭐 온건한 사람들은 다 그만두지요. 뭔 험한 일을 더 볼까 해서 그만두는데, 안 나가면 이제 조사를 하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당시 정권 뜻에 맞지 않는 허준영 경찰청장이 자유총연맹 총재가 되니까 역시 구속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경찰이 등장을 해서 한마디로 요즘 검경 무슨 수사권 무슨 뭐 이런 다툼도 있는데, 자신들도 구속영장 청구 권력을 행사해 보겠다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자꾸 말이에요, 정권 편들어서 열심히 집어넣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정권에 좀 충성을 보여가지고 검경 수사권 이런 어떤 조정 문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검찰만큼의 충성을
발의해서 검찰이 충견이라면 우리는 애견이라도 되어봐야 되겠다고 지금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법인카드 갖고 특수수사과까지 덮쳤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KBS에 안 나가고 버티는 강규영 이사도 또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하니 하면서 공개되기 전에 조용히 나가면 끝내겠다 했잖아요. 그것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덮쳐갖고 뭐 애견 카페에서 뭐 그거 썼다 이래 한번 하지 그래. 그래서 참 졸렬합니다. 졸렬한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번에 이 11월 1일 날 막 촛불 시위가 시작되고 이제 국정농단 사건 검찰 차원의 수사가 진행이 될 때 굴삭기를 몰고 검찰청 정문에 돌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받은 사람이 있죠. 포크레인으로. 아마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보는데, 그때 애꿎은 경비원이 중상을 입었지요. 그때 노동자 정승만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라고 한국의 좌파단체들, 촛불 시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드는 조직에서 양심수라고 석방회라고 하는 사람 속에 그 포크레인 모란 사람도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뿐만 아니라 11월 14일 날 광화문, 2015년입니다. 2015년. 이날 기억을 하는데요. 광화문에 폭력 시위대들이 뒤덮었지요. 그때 구호가 박근혜 퇴진,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이었는데, 그때 경찰버스 40세대를 부수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받은 조계사의 피난을 갔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도 양심수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양심수 이름을 보면요, 17명. 국가보안법 위반, 이석기, 김홍렬, 박민정, 이건 통진당 내란 업무 사건 관련자들이고, 그 다음에 최민, 한준혜는 이적단체인 코리아 연대 구성자들이고, 그 다음에 김덕용, 김성윤, 정식열 등은 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국내의 동향을 보고했던 왕재산 간첩 사건 관련자들이고, 자, 그 외에 김경용, 윤영일 등은 북한 찬양 인터넷 글을 게시했던 사람들이고, 불법 폭력 시위를 했던 한상규는 이야기를 했고, 정승만도 이야기했고, 또 박영호라고 인천 로데오 관장 노점 철거 시위 당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 또 박정상 씨라고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했거나 검찰청 정문을 들고 받은 사람, 그리고 친북 활동을 해서 글을 실었거나 간첩 활동을 했거나 이적단체를, 친북단체를 만들었거나 통진당 내란 업무에 관계된 사람을 이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양심수가 아니라요, 북한을 향한 사람이거나 폭력을 향한 사람들이죠.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자, 이제 어쨌든 족보도, 운동권 안에서 족보도 없어진 이 나라, 진짜 전대역 주사파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